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쓰레기 같은 인간 말종들에게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역시 그런 인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너무나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았고 통쾌하게 엿먹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훌훌 털어버리려고 사연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청난 금수저는 아니지만 나름 금수저와 비슷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자리를 놓지 않고 일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루는 늘 강할 것만 같던 저희 아빠가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발표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빠가 회사 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하시겠다니. 아빠가 언제까지나 회사 일을 돌볼 수 없지. 천년만년 젊은 것도 아니고 60대 중반까지 회사 일 붙들고 있으면 이제 놓을 때도 됐어. 남은 생을 일만 하다가 마무리하기 싫기도 하고 말이야. 평생 죽어라 일만 했으니 이제 네 엄마랑 안 가본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구나. 엄마랑 여행 다니시고 그러는 건 좋은데 회사는 어쩌고? 아빠 없으면 누가 회사 돌봐? 그러니까 네가 얼른 시집을 가야 아빠가 회사 일에 손을 떼지. 괜찮은 사익감 있으면 데려와 봐. 나중에 우리 사위한테 지금 회사 물려줄 테니까. 반나는 사람이 있어야 뭘 데려오든가 하지. 그러니까 아빠처럼 일만 하지 말고 젊을 때 부지런히 연애하라니까. 아빠 닮아서 그러지 뭐. 그러면 아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선 한번 보렴. 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가 회사 일 맡고 있을 테니. 저희 아빠는 더 이상 회사 일을 소화하시기에 무리 있는 나이셨고 건강상으로도 푹 쉬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빠 닮아서 그런지 연애보다 일을 더 중요시했던 저는 졸지에 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일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빨리 시집가라며 등 떠미셨어요. 아빠의 건강 역시 걱정스러웠고요. 그래서 조금씩 결혼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선을 봐봤자 번번이 마음에 드는 이성은 없었어요. 역시 난 연애보다 일을 더 중요시해야 하는 사람인가 생각될 무렵 아빠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빠 회사 직원을 소개해 준다고? 그래, 아빠 믿고 한번 만나봐. 입사 때문에 지켜본 친구인데 성격도 참 좋고 무엇보다 책임감이 훌륭해. 요즘 젊은 친구 중에 그런 청년 보기 힘들지? 괜찮을 테니까 한번 만나보렴. 아무리 훌륭한 청년이라고 해도 연애에 관심이 없었던 저는 별 기대감 없이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입고 온 모습이며 외모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린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도 끊기지 않고 잘 이어졌으며 어색함을 못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 함께 저녁까지 먹기로 했어요. 카페에 나와 길을 걷는데 앞에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모습을 본 상대방은 제게 잠시만 기다리라며 붕어빵 가게 앞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내 붕어빵이 담긴 봉투를 손에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붕어빵 사오신 거예요. 아, 붕어빵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요. 저보다 성은 씨가 더 좋아하시잖아요.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파치랑 달콤한 슈크림 들어있는 거로 몇 개 샀어요. 갓 나왔을 때 먹어야 맛있어요. 얼른 맛 한번 보세요. 남자는 제 손에 따뜻한 붕어빵을 하나 쥐어주며 웃었습니다. 제가 붕어빵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아,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회사 앞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어릴 때부터 성은 씨가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다가도 붕어빵만 쥐어주면 또 그칠 정도로 좋아하셨다고 하신 게 생각나서 사봤어요. 어때요? 맛있어요? 네. 네. 갓 나온 거라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죠. 우리 둘은 근처에 있는 음식점으로 향하면서 손에 붕어빵 하나씩 들고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기억하고 사다 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여자는 참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을 한다는데 그 말이 맞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카페에서 대화할 때도 생각했지만 이 사람과는 대화가 참 잘 통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문제될 건 없었죠. 이 사람은 그동안 선봤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저를 많이 웃겨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며 편안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줬어요.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덕분에 맛있는 붕어빵도 맛보고. 정말요? 아, 다행이네요. 아, 혹시 나중에 붕어빵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호출하세요. 제가 바로 사다 드릴게요.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붕어빵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사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그 붕어빵이 최고라서 꼭 먹여드리고 싶네요. 혹시라도 기회 되면 제가 붕어빵 꼭 사다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호출하세요. 바로 붕어빵 배달 갑니다. 정말요? 그럼 이번 주에 그 붕어빵 사다 주세요. 최고로 맛있다고 하니 맛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요? 그럼 성우 씨 또 만날 수 있는 거래요? 언제 사다 드릴까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다 드리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또 볼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되고 주말에 사다 드려도 될까요? 붕어빵 드릴 겸 데이트 신청하려고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최고로 맛있는 붕어빵 기대할게요. 그렇게 우리 둘은 주말에 다시 만날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아빠는 소개해준 직원이 어땠는지 궁금해 하셨고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하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뭐 데이트? 잘 됐구나. 거 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무엇보다 붕어빵 점수가 좀 높았어. 뭐 붕어빵? 아빠가 이야기해줬다며? 내가 붕어빵 좋아하는 거. 그걸 기억하고 길에 파는 붕어빵을 사오는데 은근히 센스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한 거야. 아빠는 정말 잘 됐다며 우리의 만남이 발전되길 응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만나자마자 붕어빵으로 만든 꽃다발을 내미는 이 남자. 그 모습에 웃음이 빵 터져서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만 했어요. 그런 모습들에 후한 점수를 따낸 이 남자는 결국 제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린 커플이 되었고 1년 동안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식적인 부부가 되자 아빠는 남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려 하셨습니다. 자네가 이젠 우리 식구도 됐으니 난 그만 회사 일에 손 떼고 싶네. 나 대신 이 회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나도 자네처럼 부족한 게 많을 때 시작했어?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나? 다 배우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 그리고 난 내 사위라고 무작정 회사 물려주는 사람 아닐세? 자네니까 이런 말 하는 게지. 자넨 분명 우리 회사 맡아서 잘 끌어내갈 테니 염려 말게나. 그래, 나도 우리 아빠 말에 찬성. 자기라면 충분히 잘 해낼 거야. 우선 일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조언 구하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니까. 그러지 아빠? 그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하게. 자, 이제 앞으로 이 회사는 자네가 맡아서 이끌어보세.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그렇게 아빠는 남편에게 회사 경영을 위임하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부담스러워하며 난처한 기색을 비췄지만 그 누구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회사 일에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저는 바쁜 남편을 옆에서 잘 내조하며 정신적으로 회사 일을 응원하며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니 남편은 그 누구보다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았다면서? 얼마 전에 아빠가 전화로 그러시더라. 젊은 시절 본인을 보는 것 같다고. 자기 축하해. 회사도 안정화되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다며?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으쌰, 이거 엄청난 영광인데 난 그저 장인어른이나 자기한테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운이 좋아서 결과가 성공적인 거지. 아무튼 자기 말대로 이제 회사도 안정기고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 일에 매달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이참에 자기도 여유 갖고 편한 마음으로 일하는 게 어때? 일로 밀려난 가정에도 관심도 가져주고 말이야. 밀려나긴. 난 항상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소리야? 그래. 자기 말대로 이참에 못 가진 여유를 좀 가져볼까 해. 자기한테 더 집중하는 시간도 갖고 말이야. 주말에도 출근하고 맨날 일만 해서 서운했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여행도 다니고 연애 때처럼 데이트도 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 갖자. 자기한테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그동안 일만 하느라 못한 시간을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린 연애 때처럼 데이트하는 시간도 종종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을 나가게 됐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근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얼굴 좋아졌다. 결혼하더니 깨가 쏟아질 만큼 행복한가 봐. 야, 당연히 좋아졌지. 남편 능력이 장난 아닌데 그럼? 남편 능력이 왜? 일본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해서 회사 대표 됐잖아. 이제 사모님이라니까. 어머 개집애. 그걸 왜 이제 말해. 오늘 밥값 쓴 상은이 네가 계산해야겠다. 우리는 급이 다른 사모님 되셨는데 한턱 제대로 내. 사모님은 무슨 그냥 아빠 회사 물려받은 건데 너무 띄우지 마. 야 어쨌든 네 남편이 지금 회사 대표인 건 사실이잖아. 우리 남편이 좀 잘 나간 대표였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너희 집 잘 사는 거 되게 부러웠는데 능력 좋은 남편이랑 사는 것도 부러워 죽겠네. 나도 내 남편이 잘 나가는 회사 대표였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해줘. 결혼하기 전에 얼굴 보기 힘들었잖아. 회사 대표 대신 기념으로 더 크게 쏘는 거 어때? 그래. 그거 좋겠다. 알겠어. 언제 한번 자리 마련할게. 아참, 오늘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어. 그때 잠깐 인사 나눠도 되겠다. 어머, 데리러 오기까지? 세상에나. 능력 좋은 것도 부러운데 자상하기까지 하네. 니끼 집에 난 진짜 시집 잘 됐다. 나도 요즘 누리고 있는 거야. 한창 일에 매달릴 때는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볼 정도였거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그동안 못해준 거 다 보상해주네. 참, 그나저나 지연이 넌 결혼해서 어때? 신혼이라 한참 깨먹고 있지? 몇 달 전 결혼한 친구가 있었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자 이상하린 만큼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니 다들 지연이 눈치를 봤습니다. 지연이 역시 표정이 싹 굳어서 앞에 있는 음식은 먹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뭐 실수했어? 너 이야기 못 들었어. 지연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혼했잖아. 뭐? 어머, 지연아, 미안해. 내가 실례되는 말을 했네. 지연이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으로 자존심이 매우 센 아이입니다. 한때 지연이도 우리 집처럼 살았는데
한순간 휘청거리더니 부도를 맞으셨어요. 그 후로 여러 고생하며 산 지연이는 잘 사는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역시나 본인은 이혼했지만 전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잔뜩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절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깨먹고 사느라 내가 이혼했는지 어쨌는지 관심이나 있었겠어? 그럼 너희들이라도 나 대신 말해주지. 왜 얘를 바보 만들고 그러니? 이참에 내가 말해줄게. 넌 결혼해서 사장 남편 내조하고 조신하게 안사람 행세하는 동안 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랑 갈라섰어. 차, 인생 불공평하다. 누구는 망하지 않은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누구는 집안 망하고 겨우 돈이 난 남자다 싶어 만났는데 땡전 한 푼 없는 사기꾼이고 세상 정말 살맛없나. 안 그러니 얘들아?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은이가 말실수했지만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잖아. 그래,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 아니야 얘들아, 내가 실수했지 뭐. 기억하기 싫었을 텐데 내가 끄집어낸 거니까. 다시 한번 미안해 지연아. 지연이는 계속 언짢은 티를 냈고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고개를 돌려보니 저기서 남편이 제게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 자기야, 여긴 어떡해? 내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친구분들께 인사할 겸 들러봤어.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뵙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성은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데리러 오신다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신혼이네요. 부러워요. 그럼요. 제가 우리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거든요. 쉽게 사그라지지 않죠? 참, 식사 중이신데 마저 식사하세요. 저는 계산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니에요. 모처럼 모이신 자리인데 괜히 제가 끼면 대화 편히 못 나누시죠. 저는 나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천천히 시간 보내고 나오세요. 그럼 여보, 나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정말 괜찮겠어? 그러지 말고 같이 식사하지. 회사에서 먹고 와서 생각 없어. 괜찮아. 그래? 그럼 그냥 자기 먼저 집에 들어가. 피곤할 텐데 차에서 기다리지 말고. 아이고 괜찮아. 기다리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여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 그럼 나올 때 연락해. 미리 차 빼놓고 있을게. 참, 더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시키세요. 나갈 때 직원에게 카드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남편은 제게 인사한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 카운터에 카드까지 맡겨놓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성누나. 넌 진짜 좋겠다.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니 정말. 우리 남편이 너희 남편 반에 반만이라도 닮아도 소원이 없겠어. 내 말이 외모도 훤칠한데 매너까지 좋고 정말 제대로 아내게 살려주네. 성은이한테 안 부러운 게 없지만 남편 잘 만난 건 진짜 너무 부럽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편을 칭찬하며 부러워했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간 남편의 뒷공무니만 쳐다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전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렇게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주 핵심은 저와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저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화목하게 유지하는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어요. 지연이는 계속 비아냥거리며 절 질투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주 부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되니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의 만남은 마무리되었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회사 일에 여유를 가진 남편이 또다시 바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요즘 다시 일이 많아졌나 보네. 한동안 여유 가진다고 하더니. 나도 좀 쉬고 싶은데 회사가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네. 미안해 여보. 이번 주 주말에 같이 처가 가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거래처랑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뭐. 엄마랑 아빠가 자기 보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잘 말씀드릴게. 대신 다음 모임에는 꼭 가는 거다. 알겠어. 다음 모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할게. 오랜만에 남편과 친정집 식구들과 식사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남편만 쏙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저만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집을 나왔는데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뭔가 싶어서 확인하는데 번호 없음으로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스팸인가 싶어서 확인해 본 순간 저는 손에 힘이 풀려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지만 문자 속 사진에 웬 침대에서 누워 곤히 자른 남편 얼굴이 보였어요. 거기다 옆에 여자 실루엣이 보였고요. 그리고 곧이어 또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회사 미팅 간 남편. 내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어. 네 남자가 어디까지 널 배신할지 궁금하지 않아? 앞으로도 기대해. 사진도 충격적인데 문자 내용까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어요. 집까지 무슨 정신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봐도 도통받질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이제 와? 전화는 또 왜 안 받고? 여보, 아직 안 자고 있었어? 미안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술집에 충전 맡겨놨는데 전화했었구나? 뭐, 술집? 그럼 지금까지 술집에 있었다는 거야? 오늘 거래처랑 미팅 있었다고 했잖아. 얘 이야기하고 자리 옮겨서 한잔했지.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정말 거래처 사람이랑 술집에 있었던 거 맞아? 그럼 거래처 사람이랑 술집에 있지. 그럼 어디 있겠어? 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 알았어. 내가 본 사진이 있는데 술집에 있었다며 이야기하는 남편. 대체 뭐가 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같아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당황한 듯한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남편을 살펴보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거래처의 미팅으로 퇴근이 늦어지니 먼저 잘하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거래처 미팅이야. 요즘 야근도 많이 하더니 미팅도 잦네? 집에 일찍 들어온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미안해. 나도 일찍 들어가서 여보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일이 날 가만두지 않네. 그래도 나중에 제대로 시간 보내자. 이번에만 이해해줘. 저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혼자 초조해하며 늦게 온다는 남편을 기다렸죠. 그때 또 번호 없음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얼굴은 안 보였지만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남편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문자가 왔습니다. 거래처 미팅한다더니 나랑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고 있어. 이게 내 남편의 실체야. 문자를 보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계속 남편과의 사진을 보내며 절 괴롭히니까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어요. 사진 말고 네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곳으로 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제게 문자로 주소를 하나 보내줬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편의 내연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겨를 없이 옷을 챙겨서 보내준 주소로 향했어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급히 차를 세운 뒤 알려준 아파트 호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문이 열리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가 왜? 내가 네 남편 내연녀라서 놀랐니?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창 지연이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걸친 채로 저를 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저는 놀란 것도 잠시 집안에 남편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친구를 무작정 밀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다가 안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왜 안 와? 누구 왔어? 이건 틀림없는 남편 목소리였어요. 제가 제 남편의 목소리조차 구분 못하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 방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거침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속옷만 입고 누워있던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여보,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내가 불렀어?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깜짝 이벤트 하려고. 뭐? 너 미쳤어? 참 볼만했습니다. 제 친구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과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친구냥?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죠? 제 인생에서 이보다 최악은 없을 정도로요.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했지만 아주 조금은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배신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두 눈으로 본 이상 제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거래처 미팅을 왜 여기서 해? 거래처 사람인데 친구였니? 여보,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설명할 수 있겠어. 거래처 사람 만나서 늦는다고 한 당신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설명해도 안 돼. 내 친구 집에서 소문만 입고 있는 널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니?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어, 이건.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더 이상 당신한테 거짓말 안 할게.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한다던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노나를 열심히 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조차 빠져나가 굽냐는 게 다 보였어요. 제 친구년도 그걸 눈치챘는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래, 내가 말할게. 네 남편하고 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남들은 불륜이라고 하겠지만 상관없어. 사랑이 제약이 어디 있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진짜 운명이 날 만난 거지. 뭐? 운명? 언제부터야? 둘이 언제부터 나 몰래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냐고. 그때 동창회에서 네 남편 처음 본 날 우린 서로를 알아봤지. 사랑에 빠질 운명이란 걸. 연락은 내가 먼저 했지만 네 남편도 날 밀어내지 않았어. 뻔하지 않아. 너보다 더 매력적인 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좋았겠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나한테 이끌렸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고. 넌 네 남편이 정말 널 사랑하는 줄 알았니? 미안하지만 네 남편은 너 사랑한 적 없어. 다 너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세상 능력 좋고 자상한 남편인 줄 알았지? 넌 네가 대단히 남자복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네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말이야.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만해. 이상한 헛소리 그만하라고. 여보, 나랑 이야기해. 저 여자 말 들을 필요 없어. 나랑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 놈은 친구의 말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제 손목을 잡고 나가려 했죠. 그러자 친구녀는 그런 남편과 저를 떼어놓더니 소리쳤습니다. 뭐가 무섭다고 바짝 졸아서 난리야. 자기 이제 얘한테 하실 필요가 없잖아. 회사도 당신 건데 뭐하러 이렇게 쩔쩔매. 자기가 나한테 그랬잖아. 쟤 사랑한 적 한순간도 없다고. 그저 회사 이어받을 욕심에 결혼한 거라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나 한 명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만 질척거리고 내 남자 옆에서 깨끗하게 떨어져. 더는 회사 사모님 행세하는 거 역겨워서 못 보겠으니까. 이제 그 자리는 내 거야. 내가 곧 회사 사모님이라고.
거기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까지 축복해주고 꺼지란 말이야. 뭐? 그게 무슨? 친구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고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줘. 내가 네 남편 애를 가졌어. 그동안 임시 못하는 너 대신 내가 저 사람의 애를 가진 유일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난 네 남편 가질 자격 충분해. 남편 놈은 친구년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을 거칠게 빼앗아 가더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임신이라니. 안 된다고. 친구녀는 그런 남편 곁에 다가가 껴안으며 달콤히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린 부모가 되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쟤랑 헤어지고 우리 결혼식 올리자. 사람들 앞에 당신의 여자가 나라는 걸 보여줘.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말 못하길래 내가 먼저 터뜨린 거야. 나 잘했지? 사랑하지도 않는 쟤 눈치 볼 필요 없이 이제 날 온전히 안을 수 있잖아. 말도안돼. 지가 어떻게 내 아이. 당장 지워. 너랑 잘해볼 생각 없으니까 나랑 지우라고. 남편 놈은 친구년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앞으로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저 미친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믿을 거 없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쟤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나한테 단지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정말이야. 믿기 어렵겠지만 내 말 좀 믿어줘. 뭐? 거짓말. 나한테 그랬잖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당신들이 다진 나한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도 제가 무서워. 대체 뭐가 무서워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냐고. 친구녀는 남편을 원망하듯 바라봤고 남편 놈은 제게 애원하며 잘못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벤트가 있을까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은 엄청났습니다. 늘 저를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년에게 받은 배신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였어요. 일어나선 안 되는 상황 앞에 저는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미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년을 보며 말했어요. 사모님이 되고 싶었어? 그렇게 내 자리가 탐났나 봐. 오죽하면 친구 남편 꼬셔서 애까지 가지고. 네 인생도 참 볼만하구나. 그런데 제대로 알고 꼬리 쳤어야지. 쥐뿔도 없는 남자애를 가지면 어떡해? 웃기지 마. 쥐뿔이 없다니. 저 사람 회사 대표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겠어. 하하하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네. 이거 어떡하지? 사모님 될 생각이 기대감 잔뜩 부풀어 올랐을 텐데 어쩌니. 그건 헛발질만 했네.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넌 내 발톱 때만큼도 못 따라와. 애초에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거든. 네가 회사 대표라고 알고 있던 저 새끼 순전히 빈털털이야. 가진 거 쥐뿔도 없는 거지라고. 유감스럽게도 바지 사장이야. 아빠가 경영만 맡겼지 회사 직원 전체를 다 넘긴 건 아니거든. 이럴 줄 알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그렇게 망한 집안 인정 못하고 돈만 쫓아다니더니 꼴 좋다. 그렇게 모도를 지붕 쳐다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늘 결말이 초라한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사이한테 왜 바지 사장을 시켜? 그동안 이 사람이 쌓은 곡이 얼만데. 짐은 얼마라도 남겨줬겠지. 그렇지? 뭐라고 말 좀 해봐. 너 진짜 땡전 한 푼도 없는 거냐고. 친구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받아쳤어요. 그래, 나 바지 사장이고 장인어른 아니면 땡전 한 푼 없어. 뭐? 이 미친놈아.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동안 대표인 척 회사 집은 다 가지고 있는 전 유세 떨 때는 언제고. 바지 사장이라도 내가 이 회사 대표인 건 맞잖아. 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네가 바지 사장인 줄도 모르고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애초에 서로 즐기려고 만난 거 아니었어?
충분히 즐겼으니까 그만 떨어져 나가라고. 재수없게 내 인생 올가매지 말고. 말 다 했어? 그럼 뱃속에 애는 어떡하라고. 네 애니까 책임져. 나 그 애 원한 적 없어. 당장 치워. 사람 타령할 때는 언제고. 둘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밑바닥을 본 저로서는 이보다 재미있는 구경이 없었죠. 서로 그렇게 싸우면 어떡해. 앞으로 없는 살림에 오순도순 잘 지내야 하는데. 앞으로 둘이 기대할 만할 만큼 처절한 생활을 선물해 줄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보여주려고. 그래야 내가 상처와 배신감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우선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당장 이혼할 거야.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회사에서 내쫓을 것이고 전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청구할 거야. 우리 아빠 돈 많아서 너 같은 놈 세상에서 매장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다음은 네 차례야. 내 결혼 생활 깬 책임 역시 너한테 있으니 내연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 거야. 뱃속에는 날로 커갈 텐데 나한테 어마어마한 위자료 주려면 꽤 힘들겠다. 그럼 거지된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봐. 그깟 사랑 운운하면서 말이야. 벙쪄 있는 둘에게 미소를 지어준 뒤 미련 없이 뒤돌았습니다. 그러자 사태 파악이 되는지 남편 놈과 친구녀는 황급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 나 버리지 마. 내가 그동안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아버님이랑 당신 기대 어긋나게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 잠깐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번 일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얘랑 심심해서 만난 거지 사랑한 거 아니야. 내 말 좀 믿어줘. 성은아, 내가 잘못했어. 나도 사랑해서 만난 거 아니야. 그냥 돈 보고 만난 거라고. 네 남편 착정하고 꼬신 건 정말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매장할 필요는 없대나. 팔도 한번 고쳐보려고 바라크다가 사기꾼 만나서 이혼까지 했나. 불쌍하지도 않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 내가 이의 지옥에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약속할 수 있어. 참,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둘이었습니다. 저는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둘을 가차없이 밀쳐내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즉시 친정집으로 가서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빠는 그게 분노하셨고 다음날 당장 남편의 대표 자리를 빼앗으셨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맡기셨습니다. 이혼은 차례대로 빠르게 진행됐고 결과는 훤했어요. 남편 놈은 일원 하나 건지지 못하고 큰돈을 뱉어낼 운명이었습니다. 거기다 상간녀 소송까지 제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볼 보듯 뻔한 상황이 펼쳐지자 둘은 더욱 똥줄이 탔는지 제게 찾아와 울며불며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성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놈의 돈이 뭔지 내가 미쳤었나 봐. 아무리 너한테 질투나도 그러는 게 아닌데. 그래도 넌 다 가졌잖아. 남편 털어버려도 아쉬운 건 없잖아. 난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너한테 줄 위자료 생각하면 살고 싶지도 않다고. 제발 불쌍하게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모든 거 다 인정하고 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 테니까 제발 좋게 합의해주면 안 될까? 카드며 차키 다 빼앗겨서 나 어디 갈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한데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너희들을 왜 봐줘? 분수도 모르고 날뛰었으면 그만한 죗값을 치러야지. 그게 세상 이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난 고소 취할 생각 없고 둘 다 매장할 거니까 둘이 알아서 해.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 타령하고 잘 살라고. 아참,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다른 걸로 더 엮어줄 테니까 자신 있으면 와보던가. 앞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겁을 확 주니 둘은 쫄아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큰돈을 지급하는 상황에 괴로워하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 놈과 깔끔하게 헤어지고 현재 아빠 대신 회사 경영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표가 돼서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가며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둘의 소식은 친구에게 얼핏 들었는데 서로 엄청나게 싸운 뒤 애를 지웠다고 들었습니다. 못난 부모 때문에 태어나보지도 못한 아이에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많은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